예,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마케팅 5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20분 정도 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20분은 유통하고 끝나면 아마 프로모션으로 가겠습니다. 보통 4P라고 하면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비스 마케팅에서 이제 7P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4개에다가 그 프로세스, 피플, 피지컬 어떤 퍼실리티 그렇게 해서 7개인데 이 책에서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저자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제품 했고 오늘 유통을 상당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일단 유통이란 저번 주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유통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그죠? 제공되는 장소.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저희 집사람 차하고 제 차를 가지고 자동차 가서 이제 가스 스테이션이죠. 그 가서 엔진 오일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이게 서비스 유통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제 뭐 저기 PC방이나 아니면 영화관 자주 가시죠. 우리 여학생들 영화관 가서 보는 거 그런 게 이제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9장에서 아니 저기 9페이지까지 했고 지금 이제 10페이지를 할 차례입니다. 저번 동영상 했고. 서비스가 전달되는 고객 접점 유형. 서비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소가 있고 입지적 제약을 가진 서비스, 예를 들어서 공항, 스키장, 리조트 이런 거는 이제 제약이 따해서 몇 군데 없죠. 공항도 우리나라에 지금 국제공항이 몇 개, 인천, 제주 뭐 이런 데 뭐 몇 개 있고 김해, 그다음에 스키장도 이제 강원도 쪽에 좀 있고 이런 데는 서비스가 딱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도 가보면 미국이 50개의 주가 있는데 한 주가 웬만하면 뭐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그런 주들이 있어서 거기 이제 제약이 저쪽에 뭐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 아주 멋있는 데가 있고 이쪽에 플로리다 가면 이제 비치가 멋있고 그런 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그 위치에 따라서 자연 지형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할 그 강원도에 이제 그쪽에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끝나고 나면서 거기서 이제 뭐 다양한 어떤 호텔 숙박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니 점포란 이제 기계화된 점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스키장이나 뭐 공항이나 리조트, 제주도 같은 리조트는 자연적인 거고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개발된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주로 뭐 어떤 24시간 현금을 인출 가능한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 학교도 있고 밖에도 편의점이 24시간이고 그 안에 가면 이제 돈을 인출 가능한 기계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4시간 하는 데가 별로 없죠. 24시간 이제 밤에 야간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미국은 24시간 하는 점포들 꽤 있습니다. 그냥 이제 전기값이 싸고 그리고 슈퍼마켓도 24시간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슈퍼가 없고 그죠. 그다음에 소매점, 병원 응급실은 이제 24시간 하죠. 그다음에 대학, 공항에 설치된 ATM기, 요거 돈 뽑는 기계, 샵인샵은 이제 조그맣게 있는 것들마다 다목적 시설의 설치, 여러 가지도 수송 루트상에서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경부 고속철도 저 이제 KTX가 그다음에 요새 이제 광주로 서울, 부산, 서울, 광주 이 고속철도가 가고 고속철도도 가끔 쓰는데 그 쓰는 역사에 보면 뭐 있는 시설들 이런 게 이제 서비스가 전달되는 지역이죠. 아니면 KTX 자체 내에 보면 약간 시장기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갖고 오시는 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 퍼실리티를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특히 요새 이제 온라인이 주목화되고 모바일이 강화되니까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퍼실리티를 제공하는 거예요. 가상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지를 써가지고 모바일상에서 웬만한 주문이나 어떤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픽업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영화도 다 모바일로 하고 그다음에 하고 이제 우리 학교도 지금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거의 다 바꿨죠. 지금 거의 다서 서비스 모바일로 수강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거. 서비스 채널의 유형은 이제 과학에서 이제는 다이렉트가 점점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인다이렉트 유통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에서 서비스 소비자 안에 수많은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업체들. 영화 같은 것도 영화를 제작사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배급사가 있고, 극장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도 순간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이 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인다이렉트에서 다이렉트로, 다시 말해서 간접 유통 경로에서 직접 유통 경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간접 유통 경로란 서비스 제공자에서 서비스 소비자까지의 거리가 길면서 그 안에 많은 서비스 업체들이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업체들이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직접 되면은 그 서비스 업체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못하고 직접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하고 직접 되는 것도 요새 정말 많이 늘었죠. 요새 뭐 VOD, 비디오 온 디맨드. 여러분이 TV를 켜서 거기서 비디오를 직접 여기서 주문받아서 하게 되면 직접 그 영화관에 가지 않고 영화관에 가는 걸 스킵하고 하고도 소비자하고 VOD, 비디오 온 디맨드를 제공하는 업체 간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면서 이 서비스 제공자들의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죠. 과거에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유통업체를 만나기 때문에 대고객 서비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서비스 유통업체가 주면 서비스 유통업체가 서비스 소매업체에게 제공을 하면 거기도 이제 대고객 서비스는 없죠. 서비스 소매업체,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극장이나 PC방이 서비스를 했습니다. 근데 극장이나 PC방보다는 직접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이나 특히 모바일로 PC보다는 모바일로 접속이 많아지면서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인터넷이 되면서 이 중간상들이 없어지고 서비스 제공업자가 과거에는 고객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서비스를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체도 서비스 수준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PC를 자주 쓰는데 물론 PC를 주로 이제 워드하고 한글 글 치는 거하고 이제 동영상만 보는데 이메일하고 이 삼성전자에서 노트북을 샀는데 가끔 이게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잘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를 가면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뭐 해주죠. 이 서비스 포실리티. 근데 그러다가 제가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삼성전자가 서비스하는 걸 언제부터 알고 나서는 요새는 거의 안 하고 그냥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제가 노트북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뭐 336.co.kr인가 치면은 삼성전자 원격으로 들어와서 거의 다 해줍니다. 예전에는 뭐 한글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되고 저번에는 제가 속도를 좀 빠르게 해달라 했더니 뭐 해주고. 물론 이제 속도라는 건 중간에 CPU에 있는 걸 전체 바꾸고 하드웨어도 바꾸고 소프트웨어에 어떤 뭐 버그나 이런 바이러스를 좀 손을 봐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기본적인 거는 원격으로 서비스를 해줘서 제가 이 다이렉트 유통이 되면서 삼성전자 서비스가 오프라인에 있는 서비스보다는 온라인 서비스로 가면서 대고객 서비스가 강화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 서비스에 제가 전화를 하면 고객과의 대화는 녹음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지털 녹음이니까 뭐 돈이 별로 들지 않는. 그래서 점점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거죠. 프랜차이징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잠깐 시간을 들 테니까 요거를 요 페이지를 읽어보시죠. 프랜차이징, 서비스 프랜차이징이 왜 중요한지. 프랜차이징이란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우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본사가 서비스 가맹점들에게 서비스 관련한 특정한 기술이나 부품들을 제공을 하고 이 서비스 가맹업체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를 하면서 서비스 판매를 하면서 일관적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의 브랜드하고 그다음에 노하우를 유지를 하는 경우입니다. 유지를 해서 되는 경우. 우리로 치면은 뭐 이래서 가맹점 중에 헤어살롱이 뭐 무슨 뭐뭐 하는 헤어살롱인데 본사가 직영점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직영점 많이 안 내고 가맹점을 많이 내죠. 무슨 헤어살롱 이렇게 놓고 가맹점을 많이 내면 이 가맹점들이 프랜차이즈가 됩니다. 본사의 이름을 동일한 ABC 헤어살롱 그러면 ABC 헤어살롱이 전국에 점포가 꽤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가맹점입니다. 직영점이란 건 본사가 직접 하는 거. 가맹점이란 가맹 사업자들이 들어와서는 그 본사의 이름을 활용하면서 노하우도 활용하고 광고를 이제 본사가 해주고 그래서 고객이 그걸로 입점을 하고 와서 이제 서비스를 받고 머리를 하고 나서 가면 그 매출액 중에 일부를 뭐 작게는 뭐 몇 프로에서 많으면 몇십 프로까지 본사에게 제공하는 것. 이게 서비스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러면 왜 직영을 하지 왜 가맹점을 끌어들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머리를 잘할 수 있다면 직영점을 다 내지 왜 가맹점을 끌어들이냐. 직영점을 내려면 그 서비스 점포, 헤어살롱의 건물이나 건물 임대료나 종업원 인건비를 누가 내야 됩니까? 본사가 다 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맹점을 얻게 되면 가맹점들이 들어와서 자기 돈을 내게 됩니다. 가맹점. 그러니까 프랜차이징의 기본적인 목적은 본사가 판매 가능한 브랜드하고 노하우와 서비스 노하우가 있을 경우에 점포 출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맹점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가맹점은 자기가 직접 하지? 자기가 가나다라 헤어살롱에 내고 직접 하지? 왜 그걸 끼는가? 본사의 브랜드를 활용하거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그럽니다. 본인이 가맹점이 그런 노하우나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인이 실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또 내면 됩니다. 본인이 내면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징이란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즈가 합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제 그렇게 실력이 있으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기 돈을 모두 내서 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스타벅스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요. 스타벅스는 신세계백화점이 완전히 다 하죠. 물론 미국 스타벅스, 한국 스타벅스가 미국 스타벅스사와 신세계백화점이 합작을 하는 회사인데 한국 스타벅스가 다 모두 자비용으로 출제한대.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이자율을 물어야 되고 또 하나는 본사가 하더라도 성공이 혹시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기 위해서 이제 프랜차이징 제도를 쓰는 것이죠. 제품 유통형 제품을 제공하는 것, 코카콜라.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재화 서비스에서 보면 이제 사업형에서 뭐 패스트푸드, 소매점 이런 게 있고 주유소나 뭐 여기서 제품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제품을 제공하지 않고 순수하는 경우 뭐 PC방 같은 게 그렇죠. 무슨 PC방 해갖고 그렇게 됐고 과거에는 무슨 목욕탕 이런 게 또 있었고 주유소도 SK 주유소가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있는데 제일 크죠. SK 주유소가 직영하는 본사는 몇 개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이 이제 주유소죠. 서비스를 하죠. 뭐 기름도 팔지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프랜차이징입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등학교까지는 어떤 암기력이나 이해력에 집중하고 대학은 암기력이 아니고 이해력과 어떤 활용 능력에 이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제가 서비스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말한 거를 그냥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잊어먹으시고 그다음에 요거 읽어보시면 생각이 날 겁니다. 가입금이란 이제 본사에 가입하기 위해서 드는 거. 로열티는 판매 대금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몇 프로, 뭐 1, 2% 받는 데도 있고 크게는 뭐 몇십 프로 받는 데도 있습니다. 본부의 입장, 그러니까 여기 가맹점 본부의 입장과 그죠? 여기 가맹점 입장, 여기 네 가지입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본부의 입장에서 본 장점, 본부의 입장에서 본 단점, 가맹점의 입장에서 본 장점, 가맹점 입장에서 본 단점. 요 네 페이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본부는 적은 돈으로 많은 기업체를 많은 가맹점을 낼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동일한 퀄리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헤어살롱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직영 스타일로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영식으로 하죠. 근데 직영을 몽땅 하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본사가 내는데 가맹과 직영과 사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헤어살롱인데 본사가 가맹점을 내는데 직원 중에서 잘한 사람 3명쯤 되면 니네가 나가서 할래. 그래서 하겠다 그러면 본사가 일단 뭐 7억인가 8억 정도를 빌려줘가지고 은행에 담보를 해갖고 미장원을 열게 하고 헤어살롱을 열게 하고 그다음에 직원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하는 형태.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품질 수준이 균일하지 않게 되면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모두 직영할 때는 품질 수준이 균일해지는데 본사가 직영하지 않고 가맹점에 넣을 때는 품질 수준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 헤어살롱 갔더니 어이구 저렇게 뭐 수준이 낮냐 저희가 뭐 저런 브랜드냐 이렇게 해서 믿음이 떨어지죠.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맹점의 장점은 뭡니까? 소액의 자본으로 브랜드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 브랜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브랜드는 광고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각종 교육도 받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다. 단점은 뭡니까? 스스로는 잘 안 될 수가 있죠. 본부가 시키는 것만 할 수가 있죠. 계약 기간 내에도 시키는 것만 하다가 본인이 어떤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야망 있는 사람들은 가맹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가맹점 하다 금방 버리고 본인이 직접 직영점을 차리죠. 하여튼 지금까지 4가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프랜차이징의 본부의 입장에서 본 장점, 본부의 입장에서 본 단점, 가맹점 입장에서 본 장점, 가맹점 입장에서 본 단점. 중요한 겁니다. 에이전트 및 브로커. 이건 이제 프랜차이징은 직영 형태고 에이전트와 브로커는 뭐냐면 중간에 서비스를 중간에 끼면서 어떤 중간에 이제 마진이나 어떤 수수료를 받는 거. 마진이라는 건 자기가 판매를 해가지고 일정액을 가지는 걸 마진이라고 수수료는 남의 이름으로 판매된 거에 일부를 가지는 걸 수수료라고 하죠. 판매 에이전트는 대량 판매를 해주는 거. 우리나라에도 뭐 판매 에이전트들이 외국계 서비스 업체들의 판매 에이전트, 외국계 컴퓨터 회사, 유럽의 유명한 컴퓨터 회사가 있는데 그 컴퓨터 회사가 국내 기업체들에게 뭔가 ERP 같은 걸 팔아요. 그 팔 때 국내에서 판매 총괄하는 에이전트가 있죠. 또 구매 에이전트라는 거는 뭐 구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재벌들도 해외 전 세계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 중국에다 바잉 오피스라고 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비스 판매하는 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파는 거. 그래서 에이전트고 브로커는 중간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에이전트 브로커를 가지면 이제 절감할 수 있죠. 비용을.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서비스 에이전트와 브로커는 자기들이 서비스 소비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소비자를 알고 쉽게 해서 보험회사 우리나라 생명보험이 뭐 삼성, 교보, 하나 이런 게 큰 게 있죠.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을 파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중간에 판매죠. 판매 에이전트죠. FC라 하죠. 파이낸셜 서비스 하는 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험 사원이었는데 보험 판매 사원이었는데 요새 이제 FC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뭐 이런 얘기 쓰죠.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도 그러고 국내 회사도 그러고. 그렇죠? 그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삼성생명의 보험을 중간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팔 수 있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는 판매 비용이 듭니까 안 됩니까? 직접 판매 비용 거의 안 됩니다. 제가 보험회사 자문교수를 많이 해봤는데 직접 판매 비용 거의 안 들고 이 판매한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해 오면 그 다음부터 비용을 조금 주죠. 일단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는 팔고 난 거에 이득을 주는 거니까 이득이고 그 다음에 단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판매를 잘하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인데 이 사람한테 본사가 좀 통제를 했더니 다른 보험회사를 갚버리는 거죠. 자기 고객을 가지고. 본사는 고객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물론 고객 명단은 가지고 있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생명의 고객이 뭐 수백만 명이면 이 중간에 있는 수만 명의 세일즈 레이디나 세일즈맨들이 판매를 해가지고 와서 그 이름은 아는데 그 사람과 직접 접촉은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단점이 이제 고객 통제력이 없는 겁니다.
전자 채널이랑 요새 이제 점점 인터넷이 발생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 실물 채널과 달리 전자적으로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